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대왕께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피부 관리를 하셨을까요? 왕족의 품격과 위엄을 지키기 위한 미용 루틴은 오늘날 우리의 상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건강한 삶과 조화로운 내면을 추구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세종대왕의 건강과 삶을 통해 당시의 피부관리 비법을 엿보고 그 속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깊은 지혜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고요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궁궐의 풍경 속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 세종대왕의 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 탐험은 단순히 옛 기록을 읽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깊은 울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아마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지혜롭고 완벽한 왕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세종대왕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상당한 비만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아버지 태종대왕께서는 아들의 건강을 심히 염려하시어 걷기, 승마, 사냥 등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하시며 건강을 관리하도록 독려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삶을 위해 밤낮 없이 정사에 매달리셨던 그야말로 소문난 워커홀릭이셨습니다. 밤늦도록 책을 보고 업무에 몰두했다는 기록은 그의 건강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과도한 업무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이는 결국 만성적인 질병으로 이어져 당뇨, 관절염, 그리고 심각한 눈병으로 고통받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말년에는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안구 통증에 시달리셨다는 주장도 있어 그분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신체적 고통이 함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쁜 와중에도 그리고 여러 질병에 시달리시는 중에도 세종대왕께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귀한 건강과 소중한 피부를 돌보셨을까요?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그 지혜의 흔적을 이제 식습관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세종대왕의 수라상에는 과연 어떤 음식들이 올랐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아마 산의 진미가 가득했을 것이라고 짐작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건강식으로 꼽는 다양한 음식들이 이미 그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식단 자체가 최고의 보약이자 피부관리 비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발효식품의 지혜가 빛나는 청국장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겁니다. 청국장의 풍부한 유익균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피부 건강에도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피부는 장의 거울이라는 현대의학의 격언이 그 시대에도 통용되었던 셈이죠. 주식으로는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쌀밥을 드셨는데 다만 몸이 허약하시거나 원기 회복이 필요할 때는 소화가 잘 되고 몸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찹쌀밥을 선택하셨습니다. 찹쌀밥을 지을 때 잣, 밤, 대추 등을 함께 넣어 영양가를 더욱 높이셨다는 기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몸을 보하는 정성스러운 약선 요리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영양학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견과류와 과일의 조합은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나 조기 같은 구운 생선도 수라상에 자주 올랐습니다. 생선은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몸의 염증을 줄이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어서 왕의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잣죽, 팥죽과 같은 보양식을 통해 원기를 회복하고 제철 채소로 만든 저염나물 반찬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하시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셨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식단은 그야말로 자연이 주는 최상의 재료들을 활용한 지혜의 집약체였습니다. 세종대왕은 고기를 매우 좋아하셨다는 일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설렁탕은 세종대왕께서 선농단에서 제사를 올릴 때 유래했다는 야사가 있을 정도로 그분의 고기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하지만 양고기는 백성의 부담을 염려하여 수입하지 않으셨다는 일화에서 그분의 깊고 넓은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종대왕의 수라상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건강과 피부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의 식단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웰빙과 클린 이팅의 원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식습관 외에 세종대왕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건강과 피부를 관리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아버지 태종대왕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즐겨 하지 않으셨던 세종대왕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완전히 소홀히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눈병과 피부병 치료를 위해 특별한 곳을 찾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초정약수, 즉 탄산수로 유명한 온천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곳에서 100일간 머무르며 몸을 담그셨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치료의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온천욕은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순환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에도 효과가 있으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 자체로 심신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곳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피부를 정화하며 어쩌면 오늘날의 스파와 같은 방식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스파나 온천을 즐기며 힐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시대를 초월한 건강관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천수의 미네랄 성분과 온열 효과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독소 배출을 도왔을 것이며 이는 분명 왕의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물론 세종대왕 시대에는 현대와 같은 다양한 피부관리 제품이나 첨단 미용 시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전체를 아울러 보면 왕실은 물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피부 청결과 건강을 지극히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유교의 영향으로 외면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과도한 색조 화장보다는 맑고 깨끗한 피부 그 자체를 가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스타일이나 미니멀, 뷰티 트렌드와도 통하는 지혜로운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천연 재료들을 활용하여 지혜롭게 피부를 관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콩, 팥, 녹두가루 등을 곱게 빻아 세안제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곡물가루는 피부의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각질을 관리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오늘날 천연 스크럽이나 클렌징 파우더와 유사한 역할을 했던 셈이죠. 세안 후에는 오이, 수세미, 박의즙을 이용하여 피부를 정돈하고 보습하는 한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토너나 에센스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며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피부를 희고 매끄럽게 표현하기 위해 쌀가루나 송화가루, 황토 등으로 만든 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의 원형으로 볼 수 있으며 피부톤을 보정하고 번들거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붉은 고추나 홍화로 만든 연지를 사용하여 입술이나 뺨에 생기를 더했으면 이는 오늘날 립스틱이나 블러셔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시대 여인들 사이에서는 오늘날의 마스크팩과 유사한 형태로 피부 관리를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곡물가루나 약재를 물에 개어 얼굴에 바르고 일정 시간 후에 씻어내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최소한의 자극으로 피부 본연의 건강을 지키려 했던 조상들의 깊은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연이 주는 선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세종대왕의 피부 관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입니다. 세종대왕을 비롯한 조선시대 왕들은 철저한 시스템 속에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며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업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습관은 신체의 생체 리듬을 안정화시켜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인들이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겪는 피부 트러블을 생각해보면 이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는 균형 잡힌 식단의 힘입니다. 쌀밥, 나물, 장류, 생선, 약선, 요리 등을 통해 얻어진 균형 잡힌 영양은 건강한 피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세종대왕의 식단은 우리에게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식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는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비록 세종대왕께서는 운동을 즐겨 하지 않으셨지만 건강을 위해 꾸준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온천욕과 같은 치유활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로와 만성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휴식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종대왕의 어진이 현재 남아있지 않아 그분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역사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지혜로운 피부관리법과 세종대왕의 삶에서 얻은 귀한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건강한 피부와 삶을 가꾸는 데 여전히 유효하며 깊은 영감을 줍니다. 단순히 값비싼 화장품이나 복잡하고 인위적인 시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왕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세종대왕의 숭고한 지혜를 본받아 우리 모두가 자신의 건강과 피부를 소중히 여기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활기찬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편안함을 선사했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